반갑습니다. 석소장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의 2022학년도 전형계획을 한번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따로 신설을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연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려대학교나 기타 여러 사립 그리고 국립대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형 변화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생긴 상황입니다. 특히 새롭게 전형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연세대학교처럼 기존의 전형을 통째로 변경해버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서는 예년도 입시 결과를 참고할 때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학교의 2022학년도 전형계획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이 7가지 정도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시 모집 모집군 변경 및 모집 인원 확대, 그리고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을 학생부 교과전형 추천형으로 개편, 그리고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 기회균형 모집 인원 확대, 약학대학 약학과 6년제 신입생 선발, 수시 모집 학생부 위주 전형 개편에 따른 학생부 종합전형 일부의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 적용, 그리고 정시 모집 의과대학 의예과 국제계열 전형 방법 개편, 그리고 수시 모집 고른기회 전형 일부 정시 전형 선발, 이렇게 7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 7가지 변경 사항 중에서 기회균형이나 고른기회 전형의 경우 해당하는 대상자인 학생들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2가지 변경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5가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경 사항은 연세대학교의 정시 모집이 나군에서 가군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서울대학교 2022학년도 전형계획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연세대학교 측이 가군으로 옮긴다고 해서 특별한 이익이 생겨서 옮기는 것은 아니고 기존까지 가군이었던 서울대학교가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있는 나군으로 쳐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피해서 옮긴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시 시스템상 하나의 군에서는 하나의 대학에만 지원할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와 같은 곳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위치를 하면은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들은 싹 다 서울대학교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다 우수한 인재들을 모집을 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를 피해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가 가군으로 이동을 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서울대학교의 경쟁 대학 중 하나인 고려대학교 역시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항은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개편이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2021학년도까지는 1단계 교과 40%, 서류 60%,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40%, 면접 60%의 교과 종합 면접 통합형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던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형이 2022학년도부터는 1단계 교과 100%,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60%, 면접 40%의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변경이 됩니다. 예전에 석소장이 연세대학교와 관련된 어떤 콘텐츠에서 이 면접형은 전형 정체성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연세대학교 역시 이런 부분을 느꼈는지 새로운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하기보다는 기존의 면접형을 통째로 개선하는 식으로 교육부의 정책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애매하게 이것저것 다 살피기보다는 교과와 재시문 면접을 통해서 차라리 학업 역량이 압도적으로 높은 학생들 중에서도 지원 계열에 어느 정도 적합한 전공 역량을 갖고 있는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의지가 돋보이는 전형 구성이기도 하니까 올해 추천형 대상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학생들은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면접형에 비해서 한 가지 눈에 띄게 변화된 점은 지원 가능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3학년 플러스 N수생이 아니라 고등학교 3학년 현역 학생들로 고정되었다는 점입니다. 면접형이 유지되던 작년도 2021학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아쉽게 연세대학교에 진학하지 못했던 졸업생들이 학교에 양해를 구하고 추천을 받아서 반수나 재수 겸 연세대학교 면접형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전형 정체성이 아예 변형이 된 만큼 이번 해부터는 오직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추천형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잘 해주셔야만 합니다. 추가적으로 3%였던 면접형의 추천 가능 인원이 5%로 늘어났고 1단계 합격자들 역시 3배수에서 5배수로 늘어났으니까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런 요소들을 잘 고려를 해서 지원 전략을 수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 영역의 반영 방법 역시 다소 변화가 생겼는데, 아무래도 공통 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등 과목 양상의 다양성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스코어와 등급 점수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점과 등급별 반영 점수 배점 자체는 크게 변한 것이 없으나, 등급이 산출되지 않은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점수 계산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잘 참고를 해주셔야만 됩니다. 기존처럼 9등급 체제에 등급이 산출되지 않는다고 내가 B등급 정도는 하나는 있어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는 이 감점 시스템으로 인해서,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특성상 굉장히 큰 피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약학대학 약학과 6년제 신입생 선발입니다. 학생부 교과 추천형으로 6명,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으로 6명, 학생부 종합 기회균형 1명, 그리고 논술 5명으로 수시로는 총 18명을, 정시로는 정원에 5명을 포함해서 총 17명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이전 약학대학 콘텐츠에서도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약학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쟁자는 현재 고등학교 3학년 및 그리고 순수 N수생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카이 서성한 라인의 생명과학대학 관련 전공 재학생들이나 카이스트, 포스텍, 디지스트, 유니스트, 지스트, 과학기술원 소속의 생명과학 관련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재학생들 역시 여러분들의 경쟁자라는 점을 꼭 명심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 추천형 전형의 경우 방금 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N수생을 포함한 이 반수생 친구들은 좋든 싫든 활동 우수형으로 모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치열한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반수를 포함한 N수생은 최초 합격군으로 구분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올해부터는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적용되는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결과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의미가 뭐냐면 추천형에서 N수생을 모집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불가능해졌고 국어, 수학 중 한 개 과목을 포함한 1등급 2개 이상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만족시킨 고등학교 3학년 현역 학생들 중에서 0 뽑을 만한 학생이 없다면 N수생을 최초 합격군으로 넣어놓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내신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진작부터 활동 우수형으로 약학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올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소식은 학생부 종합 활동 우수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국제형 국내고 전형에 대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알 수 있다시피 연세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그리고 연세대학교의 네임밸류를 고려를 했을 때 그렇게 충족시키기가 어려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존까지 유지가 되어 왔던 내신과 비교과가 조금 부족해도 모의고사 성적이 안정적으로 나오는 친구들은 고려대로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내신과 비교과가 훌륭한 친구들은 연세대로 지원하는 최상위권 대학의 지원 공식에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에이 설마 연세대학교에 지원하는데 저 정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선발 전형의 수능 최저 미충족률이 근 5년 평균 44%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은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못 맞추는 학생들이 꽤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세대학교의 전형계획 상으로는 활동 우수형과 국제형 모두 아직까지는 일정 배수를 선발하겠다라고 되어 있지만 비슷한 방식으로 전형을 설계해 놓은 고려대학교를 참고를 해본다면 적어도 1단계 합격자들이 3배수나 4배수 정도는 넘지 않을까 석 소장은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활동 우수형으로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내신과 서류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모두 안정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 내신 비교과 우이면 연세대학교로 그리고 내신 비교과보다는 모의고사 우이면 고려대학교로 지원하는 기본적인 최상위권 입시 전략에 다소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모두 지원을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시모집 전형의 방법 개편입니다. 정시모집 의과대학 의예과와 국제계열 모집 인원에 대한 전형 방법이 개편되었습니다. 2021학년도 정시모집까지 의예과의 경우에는 2단계 평가로 패스 올 페일 중심의 인적성 면접을 국제계열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서류 플러스 면접 혼합형 전형을 활용을 했었는데 2022학년도부터는 두 계열 모두 1단계 수능 100% 그리고 2단계는 1단계 90% 플러스 면접 10%의 평가 방식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모집 요강을 살펴보아야 알겠지만 공통적으로 수능 점수가 중요해졌다는 점과 더불어서 면접 준비의 중요성이 높아졌다는 특징이 있으니까 해당 전공들을 정시 모집으로 준비하는 학생들은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세부적인 모집 인원인데 이 세부 모집 인원이야 석 소장이 이렇게 블로그에 기재를 해놨던 표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고 중요한 부분은 중복 지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부 교과 또는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고른기회 전형, 시스템 반도체 특별 전형 간에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학생부 위주 전형 예를 들면 추천형, 활동 우수형, 국제형, 기회균형 1, 2 전형 내에서의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추가적으로 올해부터는 컴퓨터 과학과에서 교직 이수가 불가능해졌으니까 컴퓨터 과학과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은 컴퓨터 교사로서의 역량이 아니라 IT 전문가로서의 역량을 어필해야 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연세대학교의 2022학년도 전형 변화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 이 연세대학교의 2022학년도 전형 변화를 요약을 해보자면 연세대학교 측에서 원해서 변경을 했다라기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도 신설을 해야 되고 정시 전형도 확대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꾸역꾸역 전형을 개선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합니다. 연세대학교의 전형이 여러가지로 뚝딱뚝딱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G스코어와 그리고 내신 등급 비교과의 퀄리티가 높은 학생들이 지원하는 것은 사실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점을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 이 추천형으로 인해서 N수생들의 경우 활동 우수형에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예상이 되니까 활동 우수형으로 연세대학교를 지망하는 현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이런 점들을 잘 고려를 하셔야만 합니다. N수생들에 비해서 현재에도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만이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어떤 점이 있을지를 고민하시길 다시 한번 바라면서 오늘의 컨텐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